윤핵관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이 윤핵관 현역 의원들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데 그 중에 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바로 이 인물 권성동 의원입니다. 뭐 이권 개입이라든지 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뭐 통일교와의 청탁이나 돈 받은 내용,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된 이야기는 체포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보고가 됐고 내일입니다. 예. 내일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방송을 했고 한겨레 21에서 단독 보도한 필리핀 EDCF 이거 지원 곤란하다 기재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압박을 해서 판정을 뒤집은 내용, 이 내용들도 지금 대통령이 즉시 그 중지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상황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남긴 말로 보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에 대한 수사 지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정적 탄압이고 정적 죽이기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어요. 이게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적입니까? 아니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적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요. 똘병이잖아요. 굳이 분류하자면 따지자면 이제 본인의 급을 스스로가 너무 올려놨다. 쫄병이에요, 쫄병.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네. 그 정작 이 실제로 한겨레 21의 보도 내용에 있었던 기재부를 압박했느냐, 네. 최상목 당시 부총리를 불러서 압박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지난번 여기서 얘기했나요? 세 발의 피가 아닐까. 이 정도면 다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이거는 지금 드러나는 거고 모든 국정에 윤핵관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어떤 압력이라든지 그걸로 바꾼 상황. 그도 그럴 게 권성동 의원이 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정적이라면. 상임위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 출신일 뿐인데, 그러니까 22년 6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반 이렇게 지났을 때 왜 각 나라로 특사 보낼 때 그렇죠. 그때 권성동 의원이 필리핀 필리핀을 특사를 가버렸어요. 갔어요. 네. 그리고 네. 그 전에 어떤 필리핀하고 관련성이 있었던 인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였고 그 국회 원구성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원내대표 이렇게 가버리는 게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으로 네.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러면 협상하러 우리가 필리핀으로 가야 됩니까?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다이브를 보고 강릉 지방정부의 고위직을 지낸 분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겨레 21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권성동 의원은 이토록 필리핀에 집착했을까? 왜 필리핀이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본인이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제보를 해서 오늘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줄 알았더니 아니 너무 궁금해요. 뉴스라이브를 보시고 요거 조금 더 연결이 돼서, 추가 취재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연락을 그러니까 좀 강릉 주셨는데 지방정부의 고위직을 지냈던 분, 네, 그 네.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근데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거냐면 그 강릉에 권성동 의원의 사촌이 있어요. 권모 씨라고. 근데 이분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 건설 회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 회사가 이제 그 필리핀의 태풍 피해가 굉장히 자주 있고 많아서 그렇죠. 그 주택 파손이나 이런 뭐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이 다리나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이 많이 되어서 그 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러 갔는데 정작 필리핀에서 이 돈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이제 거기에 같이 있던 필리핀의 주체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일종의 이제 떼어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는 해결하는 어떤 정치적 해결사 역할을 권성동 의원이 해준 것으로 이분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필리핀 소송의 현지까지 여지가 가서.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요새 하도 국민의힘 틈만 나면 저를 고소해가지고 저 너무 괴로워요. 근데 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촌 권성동 의원의 사촌이 해주는 그분이 이제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의 이제 그 취재 내용을 다 종합을 하면 사실상 게이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윤석열 정권 이후에 정권 안에서 윤핵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들이 캄보디아 ODA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EDCF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에도 예. EDCF가 있고 맞아. 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나라. 벨리즈라는 나라 아세요, 벨리즈. 여러분? 아, 벨리즈라는 나라. 봤어요. 예. 네. 이 조세 회피처인 네. 나라에도 지금 ODA가 예산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구가 네. 40만밖에 안 되는데 자, 벨 지금부터 모시기에 여러분 잡혔대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벨리즈를 찾아보시기 벨리즈.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가 어쨌든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역 단위에서 어떤 일을 벌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건 상당한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지역 사회의 이 전직 이렇게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권성동 의원의 일가들의 이권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건 수차례 문제가 많이 예.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교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가 나오냐면 권성동 의원 지금 막 특검이 수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분이 옥중에서 출마해도 다음 총선에 당선될 거다. 왜냐? 강릉 지역의 지역에서는? 어떤 그 지역의 영향력과 그 다음에 조직, 네트워크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권성동 이분이 이제 5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가 이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함께하는 사촌. 그러니까 둘이 사실상 경제 공동체나 다름없다라고 지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덩어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 참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게이트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정도 보도가 나가고 인지가 되면 원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될 것인데 지금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이거. 이게 사실 그래서 권성동이 지금 김건희 특검 팀에서 권성동 통일교 돈 청탁 관련된 하고 예. 있거든요. 저는 좀 개인적인 뭐 생각이긴 하지만 당장 막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특검 팀에 이걸 넣을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그렇다면 결국은 만약에 이게 지금 된다면 윤핵관들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김건희도 해먹었지만 권성동이도 해먹고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네. 저 해먹으니까 나도 해먹자 싶게. 그러면 그렇다면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답답합니다. 그러면 또 한 명 해먹은 윤핵관 한번 찾아보자고요. 윤씨입니다. 예, 윤한홍 의원입니다. 야 여기서 경찰 나오더라고요. 출신이죠. 그러니까 공천 개입 연루 관련해서 의혹이 쭉 있어 왔었던 사람인데 여기에 더해서 히림 종합건축사무소 아실 거예요. 네. 이제 김건희 씨의 그 커버너 컨텐츠에 후원했던 기업이고 뭐 관저 관련해서 계속 이름 나오고 이번에 ODA 관련해서도 캄보디아 곳곳에서 히림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히림이라는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무마해주고 그리고 압구정 쪽에 재개발하면서 그때 뭐 공모 관련해 가지고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을 경찰에서 무혐의 받도록 도와주고 이런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건진을 통해서. 예. 그런데 이 건진을 통해서 로비를 했다는 건데 2022년 7월 무렵에 히림의 고위직 그리고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 당시 국세청장. 예.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특검에서 만든 영장 청구서에 이제 적시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까지 특검이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건진과 뭐 연결고리 삼아서 청탁을 하고 윤한홍 의원이 중간에 있었다. 혹은 윤한홍 의원이 끝일지 아니면 윤한홍 의원도 그중 고리 중 하나일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윤한홍도 집사 같은 역할을 한 거다. 윤한홍 경찰 출신입니다. 권성동은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이고 조금 뭐 비슷한 지역구지만 그 차이는 좀 있는데 경찰이나 관계된 것들을 그 역할을 좀 했던 게 아닌가. 김건희나 윤석열. 뭐 저는 김건희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윤석열의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게 하나하나씩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확인되는 것들은 좀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근데 정말 네. 너무 많이 대단해요. 해요. 많아요. 예. 근데 사실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기도만 해줘도 3천만 원 받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남을 주선해주고 뭔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하는데 4,500만 원 금품과 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이 적시된 게 그 정도 수준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세무조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사실 전체적인 그림에서 별책부록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사실 아까 캄보디아 말씀하셨지만 더 굵직한 거는 따로 있고 근데 겸사겸사 큰 일을 우리 같이 도모하려면 세무조사 요런 거에서 걸림돌이 걸리면 안 되잖아. 요건 하나 넘고 가보자 라고 해서 이런 모임이 그냥 별책부로처럼 쿠키처럼 이루어진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김효성 씨의 추측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댓글 상황을 봐도 좀 그런 상황이고. 제일 작아요. 예. 4,500만 내면 되지 그럼 뭐하러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라는 의심. 그리고 뭐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들 말고도 또 더 있지 않겠느냐. 네, 훨씬. 지금 우리가 흔히 윤핵관이라고 부를 때 이 두 인물과 이철규 의원 그리고 이제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 등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원조 윤핵관이죠. 예, 이들뿐이겠느냐라는 얘기도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문고리들 있었잖아요. 네. 뭐 행정관 등등의 직책을 하고 있었던 이 인물들이 지금 쑥 들어가가지고 잘 안 보인다. 특히 유경옥이라는 인물은 컨테이너 하나를 어디론가 지금 빼돌렸다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최은순 씨가 하는 요양원에서 이번에도 이제 내가 아는 브랜드가 나오더라고. 롤렉스 이런 거. 반갑다. 친근해요. 그 정도면 친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하려니까 정말 너무 양이 많긴 많은 것 같다. 근데 저는 이 부패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국민주권 정부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덜어는 야 여기서 그냥 덮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도 그와 유사한 맥락의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특검 연장하지 마라, 특별재판부 하지 마라. 이거 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대통령한테 적당히 거부권 써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적당히 덮고 그냥 넘어가 뭉개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제 또 내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에 확실히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역사적 소명 그리고 오늘 특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저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한 달 갖고 되겠어? 그러면 뭐 상설특검을 출범하든 또 다른 입법을 통해서라도 그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끊임없이 캐내서 다 조사를 해서 처벌해야 된다. 그 독일이 나치 전범들 90몇 살 된 분도 찾아내서 처벌하는 그렇죠. 것처럼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하고 단정한 마무리를 원하는 거죠. 이게 대충 하다가 어느 선에서 뭐랄까요, 이제 덮는다, 아니면 좀 뭐랄까 이 정도면 됐다라는 어떤 자조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저는 좀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특검이라는 거는 이제 한정됐고 사건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벌여놓은 네. 이게 저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벌시다라는 말이 있어서 벌려놓은 사건들 좀 빨리 정리하고 또 드러나는 사건들은 뭐 또 다른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수가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 아닌가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새로 지금 이제 조직 개편되면서 이제 나오는 국가수사본부하고 경찰과 뭐 중수청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겠죠.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그게 또 이런 1년이라는 수사들이 유예 기간이 필요하죠. 있어서 그러니까요.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김정환 변호사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요. 네. 기소 전 증인 신문 청구한다 네, 네, 이런 네.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 정리해 주시고 떠나시죠. 아, 네. 그래도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 오늘 완전히 드보르작 기자님들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끄덕끄덕하는 역할이었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네네.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윤석열 씨가 자기가 지금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동훈 씨나 우리 뭐 김용태 다 지금 뭐 기소 전 증인 신문 청구 법에 있는 제도들을 이용하는 건 이게 다 특검 흔들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소 전 증인 신문 청구라는 거는 실제로 많이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증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목격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피고인들과 자기가 마주치기 싫어하는 되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게 실제로 판례를 찾아보면 뭐 이렇게 살인 범죄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피고인들하고 마주치기 싫을 때 나는 그러면은 그 공판 말고 나는 공판 전에
난 이제 이 증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원래는 그럼 검찰에서 그 이제 피고인 신문 조사를 그러니까 참고인 이제 조사 진술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럼 나는 이 진술 조사를 부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재판에 부르게 되는 뭐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데 이제 나는 검찰에서도 얘기하기 싫고 나는 딱 그 판사님한테 뭐 재판 전에 내 목격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 진행된 직연재판부의 네. 재판에 나가서 내가 뭘 할 것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네. 난 윤석열이랑 마주치기 싫으니까 네네. 말하자면 네네. 그리고 직연 판사만 따로 만나가지고 네네. 사실 제가 그 계엄 해제 그 표결 방해하는데 국민의힘이 어쨌는지 저쨌는지 혹은 뭐 내란 뭐 그 전에 어쨌는지 저쨌는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싶다. 네. 쉽게 말하면 나는 특검 앞에서 얘기 못 하겠다. 나는 수사 기관에 하지 어. 않고 법원에 가서 네. 바로 하겠다. 나는 판사한테 이야기할 거다. 이게 근데 예.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존재하는 거니까요. 제도적으로는 존재하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법을 아니까 이런 이런 이걸 장난을 치는 굴리는구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특검을 못 믿겠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예. 지지자들한테 특검 무력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쪽에서는 지금 계속 그 특검을 못 믿는다라는 사인을 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제일 큰 문제가 법정에 안 나오고 나는 법정 밖에서 판사와 어떤 그런 증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그 증언은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변호인이 다시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반론권 이제 그런 이제 그 반대 신문을 할 기회와 관련된 건데 반드시 반대 신문을 할 기회를 주어야지만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제도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도가 존재를 하는데 실무에서 잘 사용도 안 될 뿐더러 어차피 과거에 이게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어요. 반론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래서 그 결국에는 상대방 변호 모두가 들어와 가지고 일종의 재판처럼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나는 특검 앞에서 말 못하겠다 이 말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게 법 배운 사람들이 이래서 네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니까 나는 법을 아니까 이게 뭐 제 입장에서는 이게 특별 대우처럼 보일 수 있는 네네.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본인은 법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겠다라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직위원 판사는 네. 이걸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겁니까? 그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 법원에서 판단을 그렇지. 한다. 근데 직위원 판사가 받아주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내란 아니 자꾸 법원한테 미루지 말고 본인 생각은 어때요? 주견 왜 화를 마음이죠. 내요? 응? 주견 마음이죠. 이거는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인죄에서의 걔가 걔를 죽이는 걸 봤어라는 목격자. 이 목격자는 피고인이랑 마주치긴 싫지만 이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살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증거와 관련된 증언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변호사님한테 상담하고 싶네. 쫙 빨려 들어가죠. 네, 네. 제가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고소를 하나 또 당했는데 그 비슷한 사건이에요. 목격과 관련해서.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조정을 잠시 하죠. 저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약간 DC가 됩니다. 난 검사 MC 할인 할인입니까, 들어봤는데 검사 할인 들어봤는데 또 MC 할인이 있네. MC 할인이 낫지. 검사 할인만 있는 줄 알았더니 검사 할인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MC 할인이 있네. 김정환 변호사하고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면 박지훈 변호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싸게? 싸게. 네, 알겠습니다. 돈 안 되는 사건은 저한테 많이 옵니다. 지금 밖에서 예. 2부에 들어와야 될 김규현 변호사가 계속 저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설명드려서 다행이고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 특검 흔들기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 함께했던 김정환 변호사와 김묘성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우리 김규현 변호사와 또 2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